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죠? 이게 또 허리 협착증 증상이거든요. 왜 나는 혈관 쪽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굳이 혈관 쪽도 이제 치료를 하라고 하는지.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세요. 척추보안과 남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다리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이게 원인이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겹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감, 시림감, 발바닥이 쥐가 나고 화끈거리고 어떤 분들은 오금 쪽이 아프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 다리 증상이 왜 생기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경 문제, 하나는 혈관 문제. 신경은 제일 흔한 게 허리에서 내려오는 협착증이라던가 디스크 이런 문제들인데 혈관 문제가 또 있죠. 왜냐하면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일 경우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서 근육 안에 있는 혈관들이 늘어지기 시작하면은 혈관 쪽 때문에도 증상이 생겨요. 물론 그럼 허리 협착증 때문이 아니고 혈관 때문인 경우가 어떤 증상이냐.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앉아 있을 때는 그래도 고만고만 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날 갑자기 다리로 확 피가 몰리면서 바로 못 걷거나 일어나자마자 너무 다리가 쑤시고 아픈 이런 통증. 그러다가 조금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조금 풀려서 나아지는. 물론 이것도 많이는 못 걷습니다. 다리 근력이 떨어져 있으시니까요. 이런 경우가 이제 혈관 문제거든요. 근데 이 혈관 문제도 정맥 문제가 있고 동맥 문제가 있어요. 정맥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고 동맥은 오히려 조금 달라요. 앉아있고 서 있을 때는 또 괜찮다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와서 중간에 이제 쉬었다 가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동맥 문제예요.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죠? 이게 또 허리 협착증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일 경우 협착증과 혈관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환자분을 뵙고 환자분의 상태나 허리 MRI 사진을 이제 먼저 봤을 때 이분은 거의 허리 협착증이 이게 가장 주 원인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혈관 쪽 치료를 아예 말씀 안 드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고 증상을 잘 들어보면 이거 혈관 쪽도 같이 좀 문제가 있으시겠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예전에 제가 있었던 병원에는 혈관 전문의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혈관 보시는 병원 가서 나중에 혈관 쪽도 한번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있는 이제 새로운 병원은 혈관 전문의가 또 따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치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또 좋은 장점인데 제가 허리 쪽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근데 보통 이제 받아들이실 때 많은 수에서는 허리 협착증이 주니까 이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봐서 이제 혈관은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협착증에 대해서 딱 생각하고 오셨는데 혈관도 같이 치료하라고 하니 협착증만 치료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왜 나는 혈관 쪽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굳이 혈관 쪽도 이제 치료를 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비용적인 부담이 있겠죠. 허리 쪽 치료를 했는데 또 이제 혈관 쪽 치료에 또 비용도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경과 혈관이 둘 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 같이 그냥 동시에 치료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가장 확실하거든요. 짧은 기간 내에 확실하게 나을 수 있고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없고 보험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이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허리에 신경이 눌리면 그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 걷기가 힘들어지고 다리의 근력이 떨어지면 근육 안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서 혈관 문제가 또 생겨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70세 이상은 당연히 그렇고요. 혈관 문제가 아예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이고 자연스러운 노화냐 아니면 심한 병이냐의 차이지 그분들이 다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증상 자체가 저희 병원처럼 신경과 혈관을 둘 다 보는 기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신경 문제도 있지만 혈관 문제도 분명히 동반되고 이것도 같이 치료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치료하는 게 좋죠. 근데 제가 보면은 황색인대 제거술이든 어떤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후 유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유착이 생기는 시점이 수술한 이후로 보름 한 달 뒤부터 생기기도 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갈수록 유착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물론 체질적으로 유착이 좀 덜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유착이 이상하게 너무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수술한 날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더 심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 보면 실제로 한두 달 지나서 뭐 디스크가 조기 재발했다거나 그래서 재수술한 경우와 3, 4년 지나서 뭐 뭔가 재발이 돼서 재수술한 경우 보면은 그 유착의 정도가 완전 다릅니다. 들어가서 보면 들러붙어 있고 하얗게 섬유화가 돼서 신경막을 막 끌어당기는 유착 그 찌꺼기들이 딱 풀 정도의 이런 끈적거리는 정도의 유착이라면 1년, 2년 지나서는 강력 본드처럼 완전히 단단하게 꽉 그냥 들러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유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차라리 수술한 이후에 한두 달 지나서 풍선 확장술로 초기에 들러붙으려는 유착 박리제가 있어요. 유착을 흡수시켜주고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유착 방지제가 있거든요. 그 약을 한번 풍선 확장술을 하면서 거기에 꽉 채워놓고 나오면 훨씬 더 유착이 생길 확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유착이 안 생긴 상태로 훨씬 더 효과가 오래 갈 수도 있고 가끔 수술 이후에 증상이 회복이 좀 더디신 분들이 계세요. 예전만큼 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뭔가 남은 잔여 증상들이 좀 오래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또 권해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결론을 좀 얻는다면 저는 꼭 필요한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끔 이런 게 동반된 분들, 혈관 문제나 유착 문제 같이 동반된 경우는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좀 권해드릴 수 있다. 공감이 되면은 한번 같이 치료를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